에리히 프롬 제5장 도피의 메커니즘. 우리는 현대까지 더듬어 내려왔는데 계속 파시즘의 심리학적인 의미와 더불어 독재 제도 밑에서의 자유의 뜻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논의가 정당한가의 여부는 우리의 심리학적 전제의 타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사고 전체의 흐름을 여기서 중단하고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또 이제부터 논의해 가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왜 이런 전제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 기초에는 많은 독자에게 전혀 낯선 것은 아니더라도 역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개념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개념은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힘을 그 힘이 합리화되어 성격적인 습성으로 나타나는 통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나는 특히 개인 심리학이나 개인의 면밀한 정신분석적 연구에 의한 갖가지 관찰을 취급해보려 한다. 물론 정신분석은 아카데믹한 심리학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실험 방법에 의한 접근이라는 점에선 아직 이상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완전히 경험적인 방법이다. 즉, 그것은 검열되지 않은 개인의 사고와 꿈과 공상에 대한 힘든 관찰의 기초를 두고 있다. 무의식적인 힘의 개념을 이용하는 심리학만이 개인과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범하고 있는 합리화를 돌파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자신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는 그 동기와 실제로 그들을 행동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동기가 같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지금까지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많은 문제도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이다. 많은 독자는 개인을 관찰하여 얻은 발견이 과연 집단의 심리학적 이해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심을 품을지도 모른다. 이 물음에 우리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어떤 집단이든 모두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개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사회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 심리학을 연구하는 일은 현미경으로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과정 속에서 대규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사회심리적 현상의 분석이 개인적 행동의 상세한 연구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험적이 아닌 동시에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경증 환자라는 명칭이 붙은 개인을 연구하는 일이 사회 심리학 문제를 생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재차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신경증적인 인간에 대해 관찰하고 있는 현상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인에게서 관찰되는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런 현상은 한층 더 강조되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특히 정상인은 문제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신경증적인 인간은 문제를 보다 더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 점을 좀 더 명백히 하기 위해 신경증적이라든가 정상적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 하는 말을 간단히 음미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정상 또는 건강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로는 활동하고 있는 사회의 입장에서이다. 즉, 어떤 사회 속에서 그가 이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는 정상적이며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특정한 사회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사회의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즉 가족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개인의 입장에서이다. 이 경우에 있어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건강 또는 정상 상태로 생각한다.
만일 어떤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복에 대해 최상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면 두 가지 견해는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포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선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도와주는 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의 원활한 기능이라는 목표와 개인의 완전한 발달이라는 목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로 인해 건강에 대한 두 개념 사이에도 필연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하나는 사회적 필요에 지배되고 다른 것은 개인적인 존재의 목표에 대한 가치와 규범에 지배된다. 불행하게도 이 차이는 종종 무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정신병 학자는 그들의 사회구조를 뚜렷이 긍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보기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은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그 반면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적 가치라는 척도로 보아도 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정상적이라는 개념과 신경증적이라는 개념을 분리시켜 본다면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 즉,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에서의 정상적인 인간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종종 신경증적인 인간보다 더 건강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잘 적응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 그 자신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개성과 자연성은 모두 상실될 것이다. 이에 대해 신경증적인 인간이란 자기를 위한 싸움에 결코 완전히 굴복하려 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성공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생산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신경증적 징후를 통해 또는 몽상적인 생활에 들어박힘으로써 구원을 찾았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개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상인보다 불구자는 아니다. 물론 신경증적이 아니고 또한 적응의 과정 속에서도 개성을 잃지 않은 인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경증적인 인간에게 찍혀진 낙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능률이라는 관점에서 신경증적인 사람을 생각할 때만 정당화될 뿐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신경증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 성원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원이 인격 성장에 있어 불구자가 되게 하는 사회는 신경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신경증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기능의 결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는 신경증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행복과 자기 실현에 반대되는 뜻의 말을 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장에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도피의 메커니즘이다. 이것은 고립화된 인간의 불안전성에서 유래한다. 개인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주던 제1차적인 인연이 일단 끊어지자마자 그리고 그의 외부로 완전히 분리된 실체로서의 외계와 직면하자마자 무력감과 고독감에 참을 수 없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길이 열린다. 그중 하나의 길을 통해 그는 적극적인 자유로 전진해 갈 수 있다. 그는 애정과 일에 있어 감정적, 감각적 및 지적인 능력의 순수한 표현에 있어 자발적으로 그 자신의 세계와 결부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그는 독립과 개인적 자아의 통일을 벌이는 일 없이 다시 인간과 자연 및 그 자신과 일체가 될 수 있다. 그 위에 열려있는 또 하나의 길은 그를 후퇴시켜 자유를 포기하게 한다. 그리고 개인적 자아와 세계와의 사이에 생긴 분열을 소멸시킴으로써 고독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 두 번째 길이 그를 세계와 다시 결부시킨다 해도 개인으로서 해방되기 전에 그가 세계와 관계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길은 만일 그것이 연장된다면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참기 힘든 상태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도피 방법은 무서운 공포로부터 도피하는 경우처럼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 그것은 다소간에 개성과 자기의 통일성의 완전한 굴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행복과 적극적인 자유로 이끄는 해결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모든 신경증적인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해결이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완화시켜 공포를 피함으로써 생활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적이며 또 강요된 행동만으로 성립되는 생활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도피의 메커니즘 속에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 및 감정적으로 혼란해진 개인에게서만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나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메커니즘만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다음 장에서 취급하는 사회현상의 심리학적 분석에 대하여 필연적인 전제가 되는 메커니즘만을 문제로 삼기로 한다. 그것은 한편으론 파시즘 체계이고 또 한편으론 근대 민주주의이다. K. 호니는 그녀의 신경증적 경향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부터 나의 도피 메커니즘과 비슷한 개념에 도달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신경증적 경향은 개인적인 신경증에 있어 강제력인데 대해 도피의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인간에 있어서 강제력이다. 더 나아가 호니가 주로 강조하는 것은 불안에 대해서이지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고독에 대해서다.